2018년 2회 전력공학 21번부터 갑니다. 송전 전선로에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낙뢰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는 거죠. 피뢰기 맞고요. 매설지선, 가공지선 이런 거 역시 뇌해 방지. 매설지선은 역섬락을 방지하고자 더 심는 거죠. 댐퍼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가공지선 이런 거 역시 직경례를 얘가 차폐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22번 제5호고 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몇 퍼센트입니까? 4%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5에서 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기 5에서 6% 얘를 골라주면 되겠죠. 자, 제5고 조파는 우리가 그쵸? 직렬 리액터는 제5고 조파를 제거하는 목적이고요. 거기에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5오메가 L이 5오메가 C분의 1 이거에 의해서 이 5자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2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아하 이 콘덴서 용량의 25분의 1, 즉 0.04에 해당되는 거고요. 비율로는 0.04, 우리가 백분율로는 4%가 이론적으로 해당된다 그 얘기죠. 실제는 5에서 6%.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 분기회로용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분기회로 그러면 저압에 해당되고요. 개폐기 그렇죠. 우리가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자동 차단기 기능 우리가 단락전류나 이런 것들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선용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 MCCB라고 하고요.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거죠. 누전 차단기, 누전 얘는 전기가 새는 것들까지 감지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죠. 여기 MCCB가 바로 직접 전원을 넣었다 뺐다 개폐할 수도 있고요. 단락전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도 하죠. MCCB가 답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MCCB. 24번 전력용 퓨즈는 주로 어떤 전류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가. 자, 퓨즈 뭡니까? 굉장히 큰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전력 퓨즈, 파워 퓨즈는 회로 및 기기의 단락 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고속도 빠른 속도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량이고 소음이 없고 차단 용량도 크고 유지 보수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재투입이 불가능하죠. 다시 써먹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차단 시 과전압이 발생하고 시한 특성이 없고요. 또 과전류에 의한 용단이 쉬운 그런 단점들도 있죠. 여기에서는 단락보, 퓨즈, 단락사고, 단락전류에 의한 보호죠. 25번 변류기 개방 시에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그랬는데요. 자, 변류기 CT죠.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측정 계기나 보호 계전기의 전원 공급 그리고 트립 코일의 전원용으로 쓰게 됐죠. 2차 측 전류는 5A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고요. 반드시 2차 측을 점검할 때는 단락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뭐 잘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이것처럼 전류비가 만약에 100대 5였다 그러면 전류비와 전압비는 반대죠. 전압비는 뭡니까? 그러면 5대 100, 즉 1대 20이 되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차 측이 1이었다면 이쪽에는 CT에 2차 측에는 20배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전압이 걸리니까 점검할 때 얘를 이렇게 오픈시켜 놓게 되면 여기에 과전압이 걸려서 저 2차 측에 절연이 파괴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단락을 시켜서 점검 시에 그래야 이쪽 과전압으로부터 2차 측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과전압보호 또는 절연보호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의 절연보호 2번이 답이죠. 26번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 승합기의 전압을 E1이라고 하면 승합 후의 전압을 E2는 어떻게 되는가? 단 승합기의 변압비는 부하측 전압과 전원측 전압을 각각 E2, E1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단권 변압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단권 변압기에서 이쪽 전원축 이쪽을 우리가 E1 그리고 여기 부하측 이 부분을 우리가 E2라고 한다면 이때 권수비 N1, N2 이렇게 되면 이쪽 저압과 이제 최종적인 부하 용량 이쪽에서의 비율은 즉 VL 대 V 하이 즉 고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비율은 얘 담당하는 권수가 N1이고요. 여기에 담당하는 권수가 N1 플러스 N2이기 때문에 N1 분의 N1 플러스 N2가 되고 얘를 얘로 나누면 1이고요. 얘를 얘로 나누면 N1 분의 N2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이 둘의 우리가 권수비는 여기에 전압비와 같죠. E1분의 E2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권수비 전압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 저압을 E1, 고압을 E2라고 한다면 E1분의 E2는 방금 봤던 대로 여기가 1 플러스 여기가 E1분의 E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E2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 되니까 여기에 E1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값 얘와 같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27번 보호 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한 중성점 접지 방식은 자 보호 계전기 동작이 가장 확실하다는 건 뭡니까? 지락 전류가 가장 많이 검출이 돼서 잘 그렇죠 동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 계전기 동작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뭡니까?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할 때 지락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접 접지 송전 계통의 154, 345 배전에서도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락 전류가 크다고 그랬죠. 지락 전류가 큰 편이어서 보호 계전기 동작이 신속하고 정확한 뭐 이게 장점이라면 뭐 이건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또 장점으로는 일선 지락 시 건전상 고장나지 않은 상해의 대지전이 상승이 적은 편이고요. 또 여기가 0전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연 할 수 있어서 절연 레벨을 경감할 수 있고요. 또 중성점을 0전위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이죠. 그게 바로 이제 단절연을 할 수 있는 중성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절연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어서 비용도 절약되는 점이 장점이죠. 자, 이런 직접 접지 방식이 지락 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 동작도 신속 정확한 편이죠. 3번이 답입니다. 28번 단상 2선식 교류 배전선이 있다. 전선의 한 줄의 저항이 한 줄이라고 그랬죠. 저항값이 0.15고요. 역시 리액턴스 0.25입니다. 부하는 무유도성으로 100V에 3kW일 때 급전점의 전압은 약 얼마인가? 여기에서 무유도성이라는 건 뭡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 얘기죠. 즉 무효 전력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급전전의 점압 이것은 vs 송전단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전압 강화를 생각해 보면 이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수전단 전압은 여기 100V 그렇죠.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 100V 알려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VS는 이 수전단 전압 100V에다가 이제 전압 강화를 구하면 되는데 단상 2선식이죠. 그때의 전압 강화 한 줄이 주어졌을 때 이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이 2배를 해야죠. 2배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당연히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라져 버리고요. 여기 1이 되니까 결국은 2IR만 남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게 되기 때문에 100 더하기 2 곱하기 I는 얼마입니까? 여기 자 I는 여기 있네요. 여기 3kW를 여기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1이니까 코사인 세타 해봐야 1 요걸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의 저항값 R만 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0.15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9가 나오니까요. 답은 여기 2번이 되겠죠. 2번.
29번 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조상 설비 중에서 지상용으로만 사용되는 조상 설비 리액터죠. 리액터. 물론 리액터 L을 의미하고요. 리액터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얘는 진상용이죠. 콘덴서는 진상용. 그리고 동기조상기는 L과 C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 역시 L과 C로 모두가 동작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로 리액터 1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나타내는 것. 삼상이기 때문에 뭐 붙습니까? 루트 3이 붙어야죠. 전격 전압, 그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야죠. 이걸 뭐 모를 때는 단락 전류를 써도 되고요. 전격 전류 아닙니다.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이 3번이죠. 3번. 31번 삼상 3선식 배전선로에서 역률이 0.8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0.8이고요. 삼상 평형부와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는 얼마냐. 여기 전압 강하 2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주어진 것은 부하의 전압 주어져 있고요. 전선 한 조의 저항 R도 주어져 있고 X는 지금 무시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평형부하 P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 전압 강하 2를 구하는 공식 이 삼상일 때 우리 요거 있었죠.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요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V와 P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I가 아닌 V와 P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식도 있습니까? 이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둬야죠. 이것은 여기 전류가 주어지고 저항과 리액턴스 주어질 때 여기는 그렇죠? 전압과 여기 전력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용량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 보면 지금 P와 V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좋겠죠.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V는 지금 200V죠. 200V 200이고요. P는 40kW 40 곱하기 10의 세제곱 거기에 R 0.02죠. 0.02 그리고 리액턴스 무시하니까 0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4가 나오네요. 4. 답은 3번이죠. 3번. 32번 우리나라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송전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나라 송전전압 공층전압 여러 가지가 있죠. 154, 345, 그다음에 765 이렇게 있죠. 여기 해당되는 것은 여기 345가 있네요. 그렇죠? 3번이죠. 154, 345, 765가 송전전압이죠. 이 중에서 지금 선택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3번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정정된 값이라고 하는 건 세팅된 값이다 그 얘기죠. 그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 전류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작하는 보호개전기. 뭡니까? 정해진 시간, 정한시 뭐 이 포인트만 생각해도 바로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작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동작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것은 반환시죠. 반환시. 동작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은 늦게 그렇죠? 나타나지만 동작 전류가 크면 빨리 나타나는 것이 반환시. 반비례 그래프죠. 정한시는 딱 정해진 시간 뒤에 동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시는 바로 동작하는 거죠. 동작 시간이 바로 동작한다. 요 빨간 줄에 해당되는 것이 순환시고요. 반환시성 정한시는 작은 전류에는 반환시성으로 동작하다가 큰 전류에는 정한시처럼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고장 검출이 일어난 일정한 시간 후에 동작하는 정한식의 전기가 답이 되는 거죠. 34번 삼상 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은 CS, 선간 정전 용량 또는 상호 정전 용량, 얘를 CM이라고 할 때 삼상이죠. 그때 작용 전전 용량을 CN이라고 한다면 자, 삼상 뭡니까? CS 플러스 3CM이죠. 요거 여러분들 공식 기억해야 되고요.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에는 단상 경우에는 CS 플러스 얼마?
2cm이 되는 거죠. 얘가 단상인 경우에는 얘가 되고요. 삼상인 경우는 여기가 3cm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35번 장거리 송전선로 4단자 정수 중에서 일반식을 잘못 표기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잘 나오지 않는 좀 어려운 식이죠. 이거 여러분들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ESIS 송전단이죠. 이것과 4단자 정수 ABCD 이것을 여기가 ER, IR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여기에 A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죠. 여기도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 이렇게 오고요. 여기에서는 또 하이퍼블릭 사인이죠.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여기도 하이퍼블릭 사인 감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Z0 특성 임피던스가 오고요. 여기는 Z0분의 1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이 전파 정수 감마는 루트 여기가 Z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성 임피던스 Z0는 뭡니까? Z0는 루트 얘가 Y분의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감마 대신에 여기 루트 ZY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여기 특성 임피던스 대신에 Y분의 Z 들어가니까 맞고 또 감마 대신에 루트 ZY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고요. 여기가 얘랑 둘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특성 임피던스 분의 1이니까 여기가 Y분의 Z가 아니라 Z분의 Y 얘가 틀린 거죠. 이것도 얘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식이죠.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6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으로 적당한 곳은 딱 보시면 농촌, 어촌, 화학공장 이런 데는 사실 듬성듬성이 있거나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급 장소로부터. 근데 이 저압 뱅킹 방식은 당연히 좀 구별할 수 있다면 이 나머지 것들과 구별하는 점이 부하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압 뱅킹 방식 자체가 이런 부하 증설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부하가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곳에 이 저압 뱅킹 방식을 두는 거죠.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가지식, 수지식이라고도 하죠. 수지식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곳이고요. 저압 뱅킹 방식은 부하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압 뱅킹 방식의 단점으로는 캐스케이딩 현상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죠. 일부가 고장 났는데 건전한 즉 멀쩡한 변압기까지 사고가 파급이 돼서 1차 측 보호장치에서 역시 차단이 되는 그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사고가 파급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저압 뱅킹 방식의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하 융통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하 밀집적 기억을 해봅시다. 37번 보일러에서 흡수 열량이 가장 큰 것을 물었는데요.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순행벽입니다. 순행벽은 노벽을 보호하고 그 대신 흡수 열량이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거죠. 순행벽입니다. 순행벽. 자,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 두시고요. 1번 있죠. 38번 소 리액터 접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소 리액터 접지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쵸? 리액터를 달아서 접지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크를 소멸시키는 소호 방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락 전류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적다 보니까 검출이 어려워서 보호개전기 동작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대신 통신 유도 장애는 최소가 되죠. 지락 전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고장 발생 중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한 즉 과도한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선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상 전압은 최대가 돼버립니다. 직률 공진에 의해서 전압 상승이 3배가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있었죠. 자,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보면 지락 전류가 작다 맞고요. 과도한 정도 좋다 맞죠. 지락 전류가 작다 보니까 전자유도 장애도 경감된다 당연히 맞죠. 선택 지락 개전기의 작동이
어려운 편이죠. 지하철류가 적다 보니까 이 지락사고에 대한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작동이 쉽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거죠. 4번이 답이 됩니다. 39번 교류 저압 뱅킹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 자, 밸런서 뭡니까? 단상 3선식이었죠. 단상 3선식에서 이렇게 중성선의 퓨즈 삽입을 금지하게 되고요. 만약에 중성선이 단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전체 200V에 100V, 100V 이렇게 걸리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부하가 불평형이 되었을 때에는 전압 자체가 불평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단상 3선식에서는 그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일종의 단상 변압기라고 그랬죠. 단권 변압기, 1대1 단권 변압기를 둬서 그 불평형을 방지하는 효과를 우리가 추구하겠다 그 얘기죠. 저압의 말단에 밸런서를 설치하는 것은 단상 3선식입니다. 2번이 되겠네요. 2번. 40번 유효 낙차가 40% 저하되면 수차의 효율이 20% 저하된다고 할 경우 이때 출력은 원래의 약 몇 퍼센트가 되는가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는 사실상 낙차와 출력 사이의 이런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제 효율까지 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결국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결국 비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원래 보시면 V가 속도는 루트 H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또 유량을 보면 유량은 또 그 면적과 V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V 대신에 역시 EGH를 넣어보면 유량도 이렇게 루트 H에 비례하게 되고요. 최종 출력은 9.8QH 거기에 효율까지 곱한 값이라고 보면 이때 유량이 루트 H에 비례하고요. 여기 H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H의 2분의 1제곱이고 이게 H이기 때문에 이걸 지수법칙에 의해서 H의 2분의 3제곱에 결국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효율만 곱해주면 되죠. 다시 문제로 가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때의 출력 자체가 이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출력은 약 몇 퍼센트냐 그랬는데요. 자, 나중에 출력을 P2라고 하고요. 이것이 원래 거의 몇 퍼센트냐 그러면 원래 걸로 나눠보면 되겠죠. 원래 걸로 P1으로 나눠보면 되는데 이것이 비례하니까 결국 이것은 여기가 H 1의 2분의 세제곱 여기도 H 2의 그러면 2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또 효율이 20% 저하되니까 여기에 0.8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2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유효 낙차가 40% 저하됐기 때문에 H2는 H1에 40% 저하됐다. 그러면 H1에 0.6을 곱해야 되는 거죠. 0.6은 40%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H 대신에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0.6H1을 집어넣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얼마가 됩니까? 요것은 요식 전체 요식은 요거 약분돼 버리면서 0.6의 2분의 3제곱이 남고요. 거기에 이제 0.8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0.3718 정도가 나오네요.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뭐 37.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0번 문제 상당히 어렵죠. 이런 문제 처음에 여러분들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